선거권을 둘러싼 갈등은 비단 미국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산업혁명의 발원지 영국. 혁신적인 기술 발전과 함께 시작된 산업혁명은 영국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변화된 경제 지형은 사회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동 인구가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리면서 새로운 계층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1838년 8월) 3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명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불리는 선거법 개정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긴 노동시간과 저임금, 빈부격차에 시달리고 있던 영국의 노동자들, 그런 그들이 집회에서 요구한 것은 투표권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대지주들만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이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차티스트 지도자였던 조셉 스티븐슨 목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보통 선거권은 포크와 나이프, 빵과 치즈의 문제처럼 생활에 밀접히 닿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보통 선거권이란 모든 노동자가 좋은 외투를 두르고 좋은 모자를 쓰고 온 가족이 번듯한 집에 살며 제대로 된 식사를 할 권리가 있음을 뜻합니다. 그의 말처럼 차티스트 운동은 단순한 투표권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선거권을 쟁취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도 자원 배분에 참여할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 이 운동의 진짜 목표였습니다. (10년) 가까이 계속된 차티스트 운동은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끝을 맺고 맙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개혁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1867년 마침내 노동자들은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얻게 됩니다. 1918년에는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로 투표권이 확대됐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1928년 21세 이상의 여성들에게도 선거권이 허용되기에 이릅니다. 모든 시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비로소 열리게 된 것입니다. The gradual spreading of or the expansion of the franchise, which are the key phenomenon in Europe, made democracy and attachment to voting even more important. If you fought for gaining universal voting rights, then you were more likely to value and cherish ballots. There was even a dictum, saying ballots rather than bullets. 보통 선거권을 얻기 위한 투쟁 속에서 민주주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보통 선거권은 시민들이 누리는 당연한 권리가 되었고, 모든 시민들은 정치적으로 평등해야 한다는 신념은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자원 배분에 참여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오래된 이상을 실현하도록 했습니다. (1983년부터) (1985년까지)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삶과 죽음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식량 생산량이 갑자기 줄어든 나라가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는 죽음의 땅이 되었고 다른 한 나라는 생존의 땅이 되었습니다. 바로 에티오피아와 보츠와나였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100만 명이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면 보츠와나에서는 단 한 명의 아사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3년 동안 계속된 가뭄으로 에티오피아에서는 곡물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특히 북부 티그라이주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북부 지역의 곡물 가격은 평년의 300% 수준으로 폭등했고 사재기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폭등한 곡물 가격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1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تجزي حماق ينيرو وعلى بدرجة لما تيجي حضر نيرو سوي سوسة نقول تيجي لحضر أولاد نيرو حمام لا يفلت شو الخا ما يصير خاص بعد بمزاج الجاس يقبر نيرو أما كنا لا تسعنا الله هذا بمزاج الجاس يقبر. 그런데 이 시기 에티오피아 전체에서 생산된 곡물량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982년부터 3년간의 곡물 생산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 에티오피아의 대통령은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맹기스투. 그는 GDP의 46%를 군사비로 지출한 반면 기근에 시달리는 시민을 구제하는 데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보츠와나에서는 가뭄 때문에 곡물 생산량이 평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와는 달리 기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직접 식량을 나누어주고 대규모 일자리를 공급함으로써 정부는 시민들을 기근에서 구해냈습니다. 보츠와나는 196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민주국가입니다. 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표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하자원을 둘러싸고 내전을 치르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달리 보츠와나는 다이아몬드라는 자원을 민주적으로 배분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뤄왔습니다. 1980년대 아프리카 대륙을 덮친 가뭄. 하지만 이 두 나라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기근의 발생 여부는 나라마다 달랐습니다. 이 주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아마티아 센. 그가 내린 결론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서는 기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사례는 방글라데시 기근이었습니다. 1974년 방글라데시의 곡물 가용량은 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수십만 명이 굶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 나라의 가난한 노동자들은 파종할 때 품삯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종 시기에 홍수가 발생합니다. 이는 곧 대량 실업으로 이어졌습니다. 구매력을 잃은 노동자들은 굶주렸고 돈 있는 사람들은 식량을 사재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연히 식량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그 결과 식량을 사지 못한 가난한 시민들은 죽어갔습니다. 결국 기근의 원인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불평등한 소득 분배였습니다. 만약 정부가 가난한 시민들의 구매력을 지원하는 정책을 쓰거나 외국에서 식량을 사들여 배포했다면 기근은 쉽게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근은 여러 나라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이지만 지배자가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일 선거도 없고 야당도 없고 검열받지 않는 공개적 비판도 없다면 권력을 쥔 자들은 기근을 막지 못한 실패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이와 달리 기근의 책임을 지도층과 정치 지도자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대대로 한 국가의 자원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 차지해왔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권력이 시민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할 때 대다수 시민의 생존과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Madison actually said something very nice about that, that what elections do is to force the representative
to hear the voice of the people. And if the voters don't like him or her, they can throw her out. Yes. Which means that politicians, our representatives, have to anticipate the retrospective judgments of the voters. Okay. Maybe in what we call a democracy, the people don't exactly rule or govern. I'd be, willing to say that. No, it's not that the people are really running the government. But what they can do is get rid of the government peacefully and regularly. 시민들이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권력과 자원 배분을 통제하겠다는 의지, 그것이 바로 인류의 오래된 이상, 민주주의입니다. 이 오래된 이상에 가까워질수록 인류는 빈곤이라는 재앙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토레스 씨 가족은 벌써 반년째 집을 잃고 호텔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토레스 씨의 아이들은 모두 6. 친정에 맡겨놓은 첫째 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모두 이곳에서 생활합니다. Everything was good before, but ever since I lost my job, everything went downhill. And then, I lost everything. Once I lost my job, I lost the house, I lost my car, So now I'm trying to, little by little, trying to, get back to where I was at before, 오늘 저녁도 인스턴트 음식입니다. 5 아이가 먹기엔 턱없이 부실하지만 이마저도 정부에서 나눠주는 푸드 스탬프를 받고 겨우 얻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연명해가고 있는 지금 토레스 씨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빈곤이 자식들에게 대물림되는 일입니다. I always tell them that, don't do the same thing, like I did, I try to go to school, but I'm always quitting, I guess I got that from my parents, but I tell them to, finish school and be somebody. So my kids, they tell me, they want to be like doctors and, lawyers and stuff like that. So I'm proud, so I'm hoping that they keep on and follow their dreams, 아이들도 호텔에서 생활하는 것이 마냥 즐겁지는 않은가 봅니다. After you like before the place and this place, which one is better? Last place. Last place better? Why? Because this hotel is dirty. How dirty?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비단 토레스 씨 가족만은 아닙니다. Get it higher so we can support our family. That's right. And bring our point across to the people that we cannot live on just $8 and over. We all know for years now that the corporations and the 1/10 of the 1% are increasingly taking all of the wealth and putting more and more pressure on people of all sorts, whether it's service workers, whether it's corporate workers, workers of all sorts, small business people, an increasing amount of pressure that is becoming intolerable. 인류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극소수의 부자와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 이 오랜 불평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민들이 자원 배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결국 해답은 또다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원 배분에 대한 통제권을 시민들이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관여하고 있습니까? 자원 배분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민주주의는 선거의 문제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빈곤의 악순환이 도래한 지금 자원 배분에 대한 시민의 권력 의지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Jumping up and down the floor. My hair is an animal. And dragonfly it ran away, but it came back with a story to say.